이번 시간은 가장 많이 기다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경영 성과와 2021년 경영 계획에 대해 본사 김철윤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 경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2월부터 직격탄을 맞게 됐었죠. 그래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자영업 매출액이 31.7% 하락이라는 정말 엄청난 큰 매출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정말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 펀비어킹 매출 및 출점 현황은 가맹점 전체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15.3%로 하락을 했습니다. 요 기간은 이제 11월까지의 집계 결과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번에 이제 2.5단계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또 크게 하락을 해서 아마 12월까지 합치면 대략 한 18% 정도의 매출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신규 출점이 64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또 예비 창업자 분들이 펀비어킹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구 경북지사, 대구 경북 쪽에 이제 지사가 설립이 돼서 내년도에 또 상당한 부분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가맹점 미스테리 슈퍼바이징, 올해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연초에 책을 쓰기 위해서 잠시 좀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 만에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창궐하는 것을 보고 다시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고민 끝에 우선 가맹점 40여 군데를 미스테리 슈퍼바이징 형태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맹점 경영지원팀장, 또 슈퍼바이저, 또 메뉴 팀장, 이렇게 이제 조를 맞춰서 매장을 가서 우리 가맹점들의 현재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층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의 어떠한 이제 경영 상태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낮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메뉴에 대한 퀄리티를 좀 대폭 올리자, 그리고 서비스의 어떠한 퀄리티를 대폭 올리자, 이런 어떠한 이제 방안이 나왔고, 그걸 적용한 미스테리 슈퍼바이징 방문 매장의 매출은 12.9%,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가맹점들에 비해서 좀 덜 떨어진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은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에 더 이 부분을 보완해서 더 많은 이제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뉴의 퀄리티를 대폭 끌어올리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명확한 마케팅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맛집 수준의
이 메뉴 퀄리티를 보여주자 해서 그 메뉴에 대한 슈퍼바이저들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가맹점에 방문해서도 그 메뉴를 선정된 메뉴를 심층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는 이런 이제 좀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펌비어킹의 그 메뉴를 매뉴얼대로만 제대로 구현하면 진짜 맛집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가맹점의 어떤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6대 패밀리 서비스의 퀄리티를 대폭 올리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가 됐던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6가지는 이제 뭐 첫째, 고객님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그냥 어서오세요가 아니라 정말 밝은 표정으로 환대를 하자. 그래서 이제 환대 서비스. 또 고객님이 어떤 메뉴를 주문을 하면서 우리 매뉴얼이 아닌 고객님의 어떤 그 취향에 맞춰서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흔쾌히 고객 맞춤 조리 서비스로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제공을 해드리는 이런 이제 부분이 또 있었고요. 메뉴를 드시다가 뭐 육수가 모자르든가 뭐 이렇게 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추가 주문이라는 게 있겠죠. 그럴 때는 사실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보면은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술 더 서비스, 가령 육수를 좀 더 달라고 하면 당연히 상냥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육수만 나갈 게 아니라 육수에 쑥갓, 또 뭐 팽이버섯, 그리고 뭐 청고추, 홍고추 슬라이스 한 거, 뭐 이런 거를 좀 넣어서 같이 제공을 좀 해드리는 것이 고객들한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일 맞은 고객님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 서비스 메뉴를 개발을 해서 그 생일 테이블에 제공하는 생일 축하 서비스. 그 다음에 10만 원 이상 드신 테이블에 대해서는 총 9가지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동반한, 보통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보통 이 술집들이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밀리 경영이라는 거는 고객들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맹점에도 더 그 이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장사하면서도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 6가지를 놓고 아이가 왔을 때는 이제 아이스크림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뭐 이런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메뉴 퀄리티를 끌어올리고 6대 패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점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7%의 매출이 상승되는, 물론 2단계, 2.5단계,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렵지만 1단계 시점에서만 봐도 전년 대비 오히려 27%가 올라가는 굉장한 효과를 봤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아까 40여 가맹점, 이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12.9%가 올라가는 이런 어떠한 이제 기염을 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10가지의 서비스 메뉴군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 메뉴판까지
아마 전 세계에서 서비스 메뉴판까지 있는 경우는 저는 이제 들어보진 못했고,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맹점주님들이 이 매뉴얼이 있으면은 이제 장사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있는 매뉴얼대로만 구현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서비스 메뉴판도 제작을 했고, 서비스 메뉴군을 10가지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신메뉴에 대한 부분이 올해도 연 4회 어김없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동절기에 출시했던 이 곱돌이탕의 경우는 판매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1등을 달렸었고, 판매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2위를 달리는 상당히 점주님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메뉴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날씨가 또 이제 추워지면서 상당히 판매량이 또 올라가고 있고,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이런 메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패스츄리 피자도 역대 판매량 기준으로 1등을 달릴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이후에도 상당히 그 우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여름에 출시됐던 새우살 타워링,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메뉴의 MS가 대략 4위 정도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이제 우수한 이런 이제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직화 꽃새 볶음은 이거는 이제 비주얼 쪽으로는 좀 평이한 이런 이제 메뉴였었고, 근데 맛과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비주얼에서의 차별화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까 16위 정도로 이제 그 MS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메뉴는 그 프로모션이 지난 다음에도 이 순위를 거의 유지할 정도로 메뉴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볼 리코타 샐러드, 요 메뉴도 이제 업그레이드 형태로 진행을 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이제 전체 판매 순위에서 44위를 달리고 있던 메뉴였는데,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는 이제 22위로 22계단이나 올라가는 좋은 또 성과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했던 부분이 용기라고 봅니다. 점주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기타 용기, 그러니까 물론 맛이 좋아야 됩니다, 메뉴는. 그런데 맛도 좋은 데다가 뭔가 특색이 있으면 더 기억하기도 좋고, 메뉴 자체도 더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뭐 이런 효과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타 모양의 어떤 디자인으로, 이 메뉴의 특성이 사실 사각으로 되어 있는 메뉴다 보니까 어떤 용기가 조금 더 차별화가 될까, 이런 어떤 생각 끝에 이제 기타 모양의 어떤 용기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기억을 하고 이 메뉴에 대한 반응도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왔던 새우살 타워링 용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그 메뉴를 보면은 그냥 바닥에 까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수직적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직접 이제 개발을 한 용기가 이제 요 타워링 용기죠. 그래서 메뉴 자체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비주얼 자체가 이제 워낙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또 상당한 반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메뉴를 판매를 할 때 서로 간에 다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뭐 맛으로서 정말 곱돌이탕 같은 경우는
비주얼상보다는 이제 맛으로 많이 승부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어떤 메뉴는 상당히 좀 한마디로 간지가 나는 이런 메뉴겠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많이 안 고픈 상태에서는 뭐 간단히 또 폼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고, 올해 본사에서도 본사도 사실 가맹점보다 훨씬 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맹점주님들도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용기를 올해는 이제 그 기타 용기를 무상으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용기를 무상으로 가맹점주님들께 제공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뭐라도 더 힘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타워링 용기도 5천만 원 상당의 이제 어떠한 비용을 가맹점주님들께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올해 그 주류 쪽에서도 저희 펌비어킹에 이제 그 입점이 된 이런 술이 있었죠.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오비라거, 레트로의 어떠한 이제 그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고, 상당히 그래도 좀 그 코로나를 감안했을 때 상당한 그래도 결과는 끌어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칼스버그, 이 칼스버그 어떤 수입 맥주가 이게 사실 오래된 이제 굉장히 유럽에서는 매우 유명한 이제 맥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부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던 이런 이제 수입 맥주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래도 명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그 비어락 안에 들어갈 만한 요소는 충분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펌비어킹에 이제 론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까지 진행했던 클라우드생 드래프트, 이번에는 이제 워터 시트지까지 제작을 해서 슈퍼바이저들이 일일이 가맹점을 다니면서 직접 붙여드렸죠. 이번에 이제 이 행사를 하면서 정말 행사 같은 느낌이 더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점주님들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고객의 반응도 상당히 좋게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이제 더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정체가 되어 있는 느낌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매장도 자꾸 뭔가 이미지가 변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고객님들께도 좀 새로운 느낌을 자꾸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펌비어킹 홍보물 여러 가지 올해도 많은 이제 제작과 또 유무상의 어떠한 지원 부분이 있었죠. 늘 상시 저희가 이제 상생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뉴판, 신메뉴가 연 4회 출시가 되죠. 그리고 저희 펌비어킹의 메뉴판은 점주님들도 인식하시겠지만 업계 최상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작비도 매 분기별 5천만 원 정도씩 이제 이게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좀 더 늘어나겠죠. 이제 가맹점 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올해 이제 한 2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가맹점주들께 이제 무상으로 지원해드린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장사를 하면서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인쇄물 약 20여 종을 제작을 해서 가맹점주님들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올해도 그 영상 제작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신메뉴 분기별로 나올 때마다 FBS 방송을 통해서 CF를 계속 올렸었죠. 그리고 그 신메뉴별 조리 동영상을
다 제작을 해서 점주님들께서도 집체 교육이 아니더라도 동영상만 보면 동영상만 몇 번은 보셔야 되겠죠. 한 번 보고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몇 번만 보시면은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할 정도로 아주 우수하게 동영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객님들께 저희 펀비어킹의 아이덴티티를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게 이제 짤방입니다. 그래서 이 짤방을 약 400여 편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올해 매일경제에서 저희 펀비어킹이 우수 프랜차이즈로 수상하는 이런 좋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 프랜차이즈 TV,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TV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 본사의 앞으로의 비전, 어떤 형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나가겠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도가 그래도 여지껏 했던 거에서는 가장 그래도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 브랜드만의 거의 이제 그 차별화된 또 경쟁력 부분이죠. 저도 33년여 이제 장사에 이제 매진을 했었고, 그리고 33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저는 정말 그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장사에 관련돼서는 저는 못 볼 거는 진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맹점주님들과 또 일반 자영업자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자영업 매출 혁신 세미나라는 행사죠. 올해 시작을 할 때는 이걸 더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컨퍼런스 룸을 좀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최대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장소를 확장을 통해서 150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확장을 하고 이제 아주 야심차게 올해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진행했던 1월 달에 사실 1월 달이면은 사실 많이 모이지 않는 이런 이제 달인데 150명 전석이 매진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가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면서 올해 한 번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다시 이제 재개될 것이고, 우리 점주님들도 정말 이 내용이 정말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업계에서 또 이게 차별화된 뭐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저도 목표하는 바가 세계 10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쉬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계속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포럼도 마찬가지로 대형 이런 컨벤션 행사가 중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뭐 중단을 할 수는 없다 해서 이제 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 포럼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사 명장 클럽 모임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 아마 우리 점주님들도 그 동영상을 통해서 과거와 큰 차이 없이, 물론 이제 그 환경은 다르겠죠. 직접 대형 행사장에서 느끼시는 거랑 화면으로 보시는 거랑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 중심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은 장사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올해도 다양한 부분에서 시상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올해 총 시상 부분을 따지니까 175회
175회의 이제 그 시상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여러 번 복수로 수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한 100여 분 정도가 뭐가 됐든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타임 메뉴든 신메뉴든 업그레이드 메뉴든 시그니처 메뉴든 뭐가 됐든 수상의 어떠한 이제 그 어떠한 기쁨을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수상에 대한 상품이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뭐 적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 느낌, 그거는 정말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서 장사를 더 즐겁게 해나가신다면 그 매장의 컨디션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더 확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님들도 내년도에 좀 더 금액을 늘립니다. 금액도 늘리고 내년도에 그 시그니처 메뉴 그 시그니처 부문에 대한 시상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새로 나올 신메뉴가 패스츄리 피자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대폭 좀 끌어올리자 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기존의 두 종에서 훨씬 더 그 상위 버전으로 하나를 더 추가해 갖고 총 3개로 놓고 이거를 시그니처 메뉴로 이제 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시상도 내년에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300여 회 정도의 시상 부문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계획을 좀 잡으시고 운영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즐거운 상황에서 내년도 장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FQMS라고 우리 슈퍼바이징을 정말 모든 거를 좀 전산화해서 가자, 또 창구를 일원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좀 시작이 됐죠. 좀 빠르게 적응하는 점주님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좀 이제 어려워하시는 점주님도 계셔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점주님들 차원에서 장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이 안에서 다 갖다가 쓰실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체계적으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그 슈퍼바이저들도 해당 가맹점주님들을 뭔가 경영에 어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성과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뭐 모든 이슈 다 합쳐도 코로나19만큼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정말 이 몇백 년에 한 번씩 오는 이게 올해 이제 있었는데 정말 점주님들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본사에서도 더 뭔가 해드릴 수 있으면 좋았는데 정말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용기 2회에 걸쳐서 이제 약 1억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이런 이제 지원이 있었고요. 또 9월 달에 2주간 2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근데 사실 주류 브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식 브랜드도 돼지대첩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돼지대첩은 매출 하락분이 약 한 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9시까지 해도 점심 저녁 무리 없이 가니까. 근데 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업의 특성상 9시에 피크입니다. 9시에 문을 닫으면 사실 7시 반부터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왔다가 금방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9시까지의 어떠한 이제 영업시간을 제한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25% 정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 상황에서 로열티를 이게
그냥 기존대로 받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50%를 감액을 해서 진행을 해드렸고, 지금 이번 달 12월 달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죠.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월말까지는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 달은 이제 로열티 전액을 로열티가 저희가 월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이제 전액을 이제 면제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됐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점주님들도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겠지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막 초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월말까지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이게 또 그냥 몇 번 이어지면 와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님도 같이 이게 뭔가 우리가 점주님들과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지만 그게 진정한 뭐 패밀리십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가맹점 부고 이제 올해 가맹점주님들 이것도 이제 상생 또 패밀리십 차원이죠. 가맹점주님 뭐 배우자나 이제 부모상을 당해서 이제 그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일 정도에 이제 저희가 슈퍼바이저나 또 메뉴 이제 팀원을 해당 가맹점에 지원해 드리는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홈베어킹은 해외로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국내 브랜드들도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랑 전 세계에 있는 거랑 우리나라의 스타벅스들도 전 세계에 있는 것이 더 영업에도 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프랜차이즈는 원래 복제 또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확산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막 나가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타지는 이제 계속 들어오고 그러나 이제 우리 어떠한 조건에 맞는 파트너를 아직 찾지를 못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베트남이나 또 싱가포르 이런 이제 나라는 이제 그 사표 등록이 다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그 외에도 한 20여 개국 필리핀, 뭐 태국, 인도네시아 등 20여 개국의 이제 특허 출원은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주요 경영 성과였고요. 지금부터는 2021년 주요 경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매출 목표는 2020년이 아니고 2020년은 진짜 너무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의 목표는 2019년 이상으로 만들자. 대략 올해 이제 12월까지 따지면은 한 18% 정도 19년 대비 떨어졌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올해 대비로 따지면은 적어도 18% 이상을 끌어올리자는 것이고 19년 대비로 했을 때는 이제 그때 이상으로 올리는 게 저희의 그 매출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아이디어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우리가 투자와 또 그 상황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출점도 내년도에는 펌베어킹 147개로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신메뉴 또 업그레이드 메뉴의 계획은 사실 업계에서 신메뉴를 저희만큼 이 퀄리티 있게 나오는 경우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업체마다 신메뉴는 만들어요.
물론 1년에 4번 나오는데도 정말 드뭅니다. 정말 보기 힘들어요. 1년에 뭐 한 번 나오는 데 있고 2번 나오는 데 있고. 근데 그 퀄리티도 정말 진보화된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진짜 기존에 없던 거, 정말 새로운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신메뉴가 나왔을 때 반응도가 상당히 좋죠. 전체 메뉴군 중에 약 4% 정도의 MS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5%, 1% 더 끌어올려서 5%를 차지하는 게 신메뉴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메뉴는 신메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업그레이드 메뉴죠. 기존에 있는 메뉴 중에서 아예 드롭시킬 메뉴도 있지만 이거는 드롭시킬 메뉴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 메뉴군 중에서는 전체적인 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메뉴는 있어야만 되고 그러나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를 한 메뉴는 기존 판매량의 2배 정도를 올라가게끔 하는 것이 이제 또 메뉴 쪽의 목표입니다. 점심 메뉴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시도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매장에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한 마리 토끼밖에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잡았습니다. 매출은 충분히 우리가 잘 만들었고, 그런데 인력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메뉴 구성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충분히 그 해당 매장에서 매출을 올리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기존에도 역량이 있었고, 조리를 통해서 그 어떤 수익까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가령 한 600만 원이 점심 매출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를 통해서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이제 추가 순이익이 나올 수 있는, 하루에 30이면 900만 원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한 3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이템으로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가지의 지금 정말 그 퀄리티 있는 메뉴를 개발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3월경부터 진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게 지금 현재처럼 이 확진자 수가 나오고 2단계 이상이 돼버리면 한두 달 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하튼 본사에서는 이제 그 준비는 이제 3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점심 자원이 있는 입지에서 운영하시는 가맹 점주님들, 또 특히나 오피스 상권 이런 데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하신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매장의 어떤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다고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점주님의 전반적인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올 만한 지금 어떤 컨디션이다. 그랬을 때 이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상당히 좋은 그래도 결과를 좀 봤었죠. 아까 미스테리 슈퍼바이징을 통해서 시행됐던 매장들은 12.9%의 더 나은 결과가 나왔고, 또 그거보다 먼저 더 제대로 했던 직영점들의 경우에는 27% 정도까지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파괴력이 큰 이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술집 맛집, 또 그 다음에 6대 패밀리 서비스를 내년도에는 더 많은 가맹점들과 좀 확산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점주님들도 내년도에 주요 계획으로 설정하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일이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운 일이면 이게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사실 맘먹고 하면은 다 될 만한 일이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똑같이 메뉴를 제공을 해도 예를 들어서 70점의 퀄리티랑 90점의 퀄리티랑 아냐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알고 난 다음에 90점이라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더 제대로 하는 것뿐이지. 그럼 똑같은 시간을 노력을 해서 훨씬 나은 가치가 발생이 되면 안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도 우선 아는 만큼 번다. 아는 만큼 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저희가 전 메뉴를 다 동영상 다 제작해서 올려놨으니까 FQMS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고 이래서 상품을 팔 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 아는 만큼 벌잖아요.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더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아는 만큼 버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에 3회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메뉴를 중복해서 3회 정도 하는 것이 제일 어떠한 숙지되는 정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시에 오픈이다. 그러면 적합한 시간은 3시 반쯤 나오셔서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문 열지 마시고 또 아주 드물게 또 먼저 입점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열어놓으면. 그러면 손님 한 탭을 받는 이익보다 내가 이 메뉴에 대한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큽니다. 커도 월등히 커요. 한번 알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매번 퀄리티가 좋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그를 통해서 매출액이 20% 30%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대 패밀리 서비스 올해 상당히 좋은 뭐 결과도 나왔고 제가 과거에 17개 업종 32번의 장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초대박을 냈습니다. 다 공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때 했던 경험 방식은 약간 달라졌겠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맥을 갖고 이제 한 거니까 100% 신뢰하시고 점주님들이 돈을 더 버실 수 있는 도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맹점 도약 프로젝트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점주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본사는 사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크다고 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진짜로 다른 프랜차이즈 회사에 비해서 영업이익의 목표가 반만 벌자는 주의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상시에는 돌아가는데 사실 이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정말 지금 정말 힘들어요. 진짜 멘붕이 올 정도로. 근데 저도 사업의 경륜이 30년 넘다 보니까 나름대로 멘탈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럴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이런 어떠한 이제 생각만 다를 뿐이죠. 힘든 거는 정말 저희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맹점 도약 프로젝트. 이 부분은 전 가맹점에 다 똑같이 하긴 어려워요. 점주님이 난 정말 해보겠다. 진짜로. 이런 매장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 시스템이 좋아도 가맹 점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냥 적당히 하시면 적당한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어쨌든 하시고자 하는 점주님들에 대해서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스터리 슈퍼바이징,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방법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밀착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가맹점들은 같이 밀착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걸로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수의 가맹점주님들이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떠한 그 결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이 노력을 통해서 기대 효과는 매출액 20-30%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프레시 마케팅, 사실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이 주류 시장이 유흥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은 업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업소 기준, 그 다음에 가정시장, 그냥 그 슈퍼에서 사 먹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업소 이 유흥시장이 사실 조금 떨어지고 가정시장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랑 관계없이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는 가정용, 병맥주만 갖고는 사실 가정용과 영업용하고 같거든요.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먹기가 어려운 게 생맥주죠. 생맥주입니다. 그래서 이 생맥주를 우리가 마케팅 포인트로 중요하게 잡고, 또 우리가 펌비어킹은 비어 카페잖아요. 맥주 쪽입니다. 맥주가 주력 어떠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생맥주. 생맥주는 병맥주보다는 당연히 더 신선합니다. 제조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병맥주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보통 유효기간이 가잖아요. 근데 이 생맥주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짧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최단 시간에 고객님들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최단 제조된 거를 우리 지정 도매장을 통해서 최단 시간, 왜냐하면 도매장에서도 또 이게 그 재고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단 시간에 가맹점에 입고를 하고, 또 가맹점에서는 이제 최단 시간, 가맹점에서는 뭐 오래 머물 일이 없죠. 그래서 2주 안에 우리가 고객님들 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이제 이 마케팅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뭐 어느 맥주는 뭐 숙성을 한다. 숙성이라는 거는 그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맥주가 숙성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맥주가 이 고기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맥주라는 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선한 게 좋죠. 공장에서 바로 뺀 거 마시면 정말 풍미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숙성을 한다, 또 얼음은 사실 맥주의 맛을 감퇴시키는. 그래서 일부 우리 가맹점주님도 이제 간혹 이제 요즘에 얼음 생맥주가 좀 많이 유행인 것 같다.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이제 거의 사그러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어떤 현혹되지 마시고, 최상의 제품을 유지하기 위한 본사에서는 최단 시간 납품하고, 가맹점에서는 매일같이 호수 세척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생맥주 맛을 유지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호수 세척을 안 하는 매장들, 사실 웬만한 브랜드들 그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약간의 수고는 필요합니다. 돈을 더 벌려면.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더 신선한 생맥주를 제공한 얼마나 뿌듯합니까? 보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일같이 이제 호수 세척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벌어지는 건 있겠죠. 절대 그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벌어지는 걸로 인해서 그 몇 배 정도 풍미가 살아나고 몇 배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절대 아깝다고 보실 일은 아닙니다. 비어락 페스티벌 마케팅, 저희 펌비어킹의 어떠한 차별화된 이 또 비어 카페, 맥주가 어쨌든 주 컨셉이다 보니까 아주 적절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수입 맥주들을 일반 맥주집에 비해서는 좀 많이 구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가맹점에서도 지금 저도 이제 간간히 들어요. 제 지인 통해서 펌비어킹 건데 어떻게 이렇게 수입 맥주를 싸게 파냐.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인식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 맥주집에서는 제일 싼 편이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가격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은 정말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게 드시게 되는 거고, 이 장사라는 것은 모든 고객님들이 수입 맥주만 먹으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좀 아쉽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마진율이 좀 우리가 적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살립니다. 수입 맥주가 여기저기 테이블이 있으면. 또 점주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입 맥주를 드시는 분은 수입 맥주만 이거 아니에요. 뭐 생맥주를 드시면서도 같이 또 먹고 서로 섞어서 막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마케팅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이제 Y 배너도 분기별 한 번씩, 이건 이제 점주님들이 이제 옵션으로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3개월에 한 번씩 Y 배너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래 가면은 색도 바래고, 또 아무래도 정말 뭐 2, 3년 전 진보화된 거를 넣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손해입니다. 손해. 지금 그거 뭐 약간의 그 비용을 2, 3만 원 투자해서 정말 생생한 걸로 놓고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더 입점이 늘고, 이게 사실은 선순환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부분이겠죠. 하여튼 이 비어락 올해도 작년보다는 0.1%가 올라갔습니다. 0.1%가. 작년에 0.6%, 그리고 올해가 0.7%, 내년의 목표는 7%입니다. 충분히 지금 추이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범비아킹 스페셜데이 마케팅, 지금까지는 아주 일부 가맹점에서만, 지금점은 매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경우에 초콜릿과 이제 이 벌크용으로 구매해서 초콜릿하고 이제 몇 종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고 이제 감성 문구를 메모지를 넣어서 예쁘게 해서 이제 손님이 나가실 때 계산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이제 발렌타인데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했다고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할 때 한 돈 1,0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매장에서 이제 하루에 한 30개, 이제 매장 테이블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3, 40개 이렇게 준비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훨씬 이상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이제 특별한 때. 제가 예전에 장사를 할 때는 심지어는 뭐 대보름에도 줬어요. 대보름에 땅콩 조금하고 호두 조금 넣어서 비닐봉지에다 감성 묶고. 저는 거리가 없어서 못 줬어요. 그냥 막 주면 또 이것도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 또 제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제시를 더 하고, 내년도에는 메모지 같은 것도 아예 인쇄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점주님들이 좀 편하게 일거리를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비닐봉투도 최적에 대한 거를 제시를 해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연예인 마케팅입니다. 저희 그 회사에서 연예인 마케팅을 지금까지는 이제 한 적이 없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첫 해가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고 모델로 선정된 분은 정우 이 배우입니다. 응답하라 1988인가요? 드라마 아주 히트한 데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어쨌든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이런 배우죠. 그래서 정우 씨를 모델로 선정을 했고, 어떤 향후에는 이제 뭐 내년뿐이 아니라 점점 더 이 CF의 어떤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FBS 방송을 통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FBS TV 활성화, 저희 자체 FBS 방송 이 부분은 사실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일부 이제 가맹점에서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인식을 못 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이제 안 트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매장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전체 가맹점이 100% 실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잡고 있고, 또 더 이제 그게 의미가 이제 강해지는 것이 CF가 아까 이제 정우 모델로 이제 펌비어킹 CF가 제작이 돼서 이제 하루에 한 4회 정도 송출이 되게 됩니다. 입점하신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TV랑 이제 똑같은 느낌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모션도 내년도에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 영화 이제 배급사랑 영화 쪽에 어떤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는 이런 계획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펌비어킹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 더 좀 풍성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까 이제 그 짤방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것도 내년도에도 이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FBS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펌비어킹 입점 고객분들께 만족감을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마케팅.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타사에 비해서는 많이 안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좀 다양한 뭐 페이스북이 됐던 또 그 인스타그램이 됐던 뭐 이런 다양한 그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대략적으로 한 4, 5억 정도의 지금 이제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에 비해서는 한 7배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아마 후반기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를 이제 저의 그동안 풍부한 장사 경험을 토대로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축적된 이 경험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가맹점주님들께 정말 최상의 장사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해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일 텐데 그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필히 가야만 될 일입니다. 저도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심적 부담이 적지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우리 가맹점주님들한테 정말 더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떠한 이제 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및 메뉴 용기 뭐 제작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내년도에도 연 4회 신메뉴 출시가 되고 또 메뉴판을 최상급으로 만들어서 가맹점주님들께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뭐 인쇄물들 뭐 이런 것도 한 20여 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이제 용기를 개발 용기를 한 그 4회 이상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수록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더 월등한 경쟁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메뉴 용기를 개발을 좀 늘리자.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이 용기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회사 중에서 개발 용기를 만드는 데는 거의 전무하다 싶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양한 이제 메뉴 용기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독점적으로 또 메뉴의 퀄리티를 더 높이는 이런 어떠한 이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발 용기를 통한 메뉴가
거의 판매량에서 상위에다 포진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 본사도 힘들지만 코로나가 이제 그 종식될 때까지, 그러니까 1단계도 없어지는 이런 어떠한 이제 시점까지는 이 메뉴 개발 용기를 가맹점주님들께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든 저희 본사도 이제 그런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참 마음은 무겁습니다만은 이거를 타개나갈 수 있는 거는 가맹점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어쨌든 점주님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 이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의 비중이 훨씬 컸다면 이제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거의 내년도는 온라인 비중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이후에는 이제 뭐 거의 비등비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제 그 교육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영상, 뭐 조리도 그렇고 서비스 동영상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 또 가맹점 경영에 따른 전반적인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그 영상으로 제작해서 점주님들이 좀 효율적으로 습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도 가맹점주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뭐 심포지엄이라든가 뭐 이런 어떠한 이제 그 장사에 필요한 이러한 어떠한 이제 그 컨텐츠를 생성을 해서 점주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프라인은 이제 그 코로나 19랑 관계가 돼서 진행이 될 텐데, 패밀리 리더스 포럼 종식 이후에 이제 진행이 물론 되겠지만, 그게 내년에도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매출 혁신 세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이제 그 부진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이 보수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보수 교육은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코로나 2단계만 아니면 매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사명장 클럽 간다면은 이제 연사회 기존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FQMS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가맹점주님들의 매장 운영의 컨디션이 그렇지 않은 가맹점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점주님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체득하셔서 가맹점 경영에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해외 진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나가긴 나가야 되지만 그냥 뭐 아무하고나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적합한 파트너를 적극적으로는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이제 더 하면서 내년도에 1개국 이상, 그러니까 한 나라 정도 이상은 좀 기대하면서 또 그걸 목표로 두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지만 예상컨대 내년 9월까지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에서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단언컨대 적극적인 술집 맛집 마케팅 구현, 그리고 6대 패밀리 서비스를 통한 점주님들의 힘찬 열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점주님들 모두 다시 한번 있는 힘을 다해 2020년에 못 벌었던 돈을 2021년에 꼭 더 벌도록 하십시다. 저를 포함한 본사 임직원들도 더 힘껏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틀림없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훈 대표님의 내년도 경영계획 잘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쉽게 마무리되지만 내년에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희 펀앤아이는
다각도로 방안을 찾았고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한 만큼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로 더욱 비상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